부자가 행복할 확률은 더 많다라고 확신을 해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고 한번 열심히 마지막이라고 생각해보자 100% 목표 달성은 못하는 분이 있을지라도 80%까지는 대부분 도달하더라. 사실 부자가 되고 나면 자본주의에서 대부분의 것들은 돈으로 살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세무사님이 지금 부자가 된 이유에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건 뭘까요? 그런 우스갯소리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돈으로 사랑을 할 수 없다고? 돈이 부족한 건 아니야?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생각납니다. 정말 돈이 제가 막 몇 조가 있는 부자가 아니라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건 사실 많이 있어요. 많이 있겠죠. 그냥 단순히 생각해도 제가 제 전용 비행기를 살 수 있을까? 없을 것 같은데요. 물론 얼마인지 확인해 본 적도 없죠. 확인해 본 적도 없지만 뭘 그렇게 살 생각도 없고 너무나 큰 돈이 들 것 같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래요. 강남의 빌딩 몇 천억씩 하거든요. 1,000억? 살 수 없겠죠 지금. 제 전 재산을 다 들여서 굳이 강남 빌딩 하나 사면 뭐 할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경제적 자유로도. 그러니까 정말 부자. 아까 제가 말했던 돈이 충분하지 않은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뭐 10조 이상의 부자가 아니라면 돈으로 사지 못하는 거 너무 많습니다. 100억 부자면 뭐예요? 200억짜리 아파트 못 살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못 삽니다. 500억 부자면 뭐예요? 1,000억짜리 빌딩 못 살 텐데. 그래서 돈으로 못 사는 건 많다. 근데 그 많은 것 중에 정말 돈이 10조, 100조가 있어도 못 사는 것들이 뭔지는 안 겪어봐서 모르잖아요. 안 겪어봐서 모르는데, 그래서 상상을 해본다면, 그런 약간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약간 철학적인 또는 형이상학적인 그런 거겠죠. 행복? 돈으로 못 살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했지만 부자라고 꼭 행복한 건 아니고 경제적 자유로 모든 물질을 이룬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죠. 비재무적 요소. 돈이 1조가 있으면 뭐해?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취미가 없으면 1조 갖고 맨날 1조 금고만 열어놓고 행복하면 모를까? 그래서 뭐 행복 또는 사랑. 아니 1조가 있으면 뭐예요? 1조로 내가 사랑하는 여자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면 그건 행복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사랑을 이루지 못할 거 아니에요? 꿈! 1조가 있으면 뭐예요? 꿈이 없다면 또는 꿈을 이루려고 할 때 이런 거죠. 내 꿈은 예를 들어 서울대 법대야. 나 학창 시절에 공부를 너무 못해갖고 꿈이 서울대 법대야. 입학. 근데 내가 1조가 있어. 너무 돈을 잘 벌어갖고. 근데 1조로 서울대 법대를 합격을 살 수 있을까? 변호사를 살 수는 있겠지만 서울대 법대 입학증을 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1조라는 돈으로 못 사는 것도 꽤 있겠지만 저는 1조라는 돈도 없고 뭐 그냥 몇백억 정도의 돈으로는 못 사는 게 꽤 많다.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본 적은 없습니다. 세무사님이 보셨을 때 부자들은 그러면 일반 사람들보다 행복할 확률은 좀 높은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행복하지 않은 분들은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좀 행복하지 않다고 보시나요? 그건 좀 쉽게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확률로 질문하셨으니까 확률로 답변을 드릴게요. 부자가 행복할 확률은 더 많다라고 확신을 해요. 그 이유는 행복에는 많은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행복의 많은 요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족이랄지, 일에 대한 성취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의 목표의 달성. 근데 그 여러 가지 중에 분명히 행복에 대한 요소 중에 돈도 있을 거라는 거죠. 왜? 경제적 자유가 주는 행복감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잖아요. 내 꿈이 요트 갖는 거야. 10억짜리 요트. 근데 100억이 있는 사람은 10억짜리 요트를 살 수 있어요. 행복하겠죠. 근데 5억이 있는 사람은 10억짜리 요트를 못 사. 불행하겠죠. 무조건 행복하다는 아니지만 경제적 자유는 분명히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럼 확률적으로 돈이 많은 경제적 자유가 있는 부자가 돈이 별로 없는 경제적 자유가 보다 약한 사람보다 행복의 확률이 더 높은 거 맞죠? 그 영향에 대해서. 자, 그 다음. 그럼 부자들 중에 모두가 행복하냐면 당연히 그렇지 않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경제적 자유로는 행복을 느낄 수 있지만 경제적 자유 이외의 것에서는 행복을 못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죽어도 서울대 법대 가야 돼? 1조가 있어? 행복하지 못할 수 있죠. 나는 죽어도 가족의 행복을 느끼고 싶어. 근데 미혼이네. 아직 결혼 안 했는데 죽을 때까지 결혼 못할 것 같아. 모르겠어요. 왜 못하는지. 1조가 있는지 못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거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사랑이라면 내가 정말 사랑했던 첫사랑이랑 결혼하고 싶은데 1조로 그 여자는 마음에 안 와. 그러면 1조가 있지만 평생 그 여자를 생각하면서 불행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돈으로 사는 경제적 자유 때문에 부자가 덜 부자보다 행복한 건 맞고 돈으로 못 사는 경제적 자유 이외의 그 자유들 내가 첫사랑과 사랑할 자유 또는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자유를 돈으로는 절대 못 이루기 때문에 불행한 부자도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사실 불행 이유를 돈에서 찾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세무사님 부자가 되고 나서 가장 힘든 거는 뭔가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갖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행복감은 충분히 이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결국 돈으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욕심들이죠. 사실 행복이라는 건 만족이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거든요. 만족하면 행복한다는 말 있잖아요. 저기 동남아에 뭐 우리보다 훨씬 GDP가 낮은 나라 중에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높대. 그러면 그건 경제적 이외의 것에서 행복을 느낀 것일 것이고, 그렇게 따진다면 저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거에서는 불행감을 느끼진 못하지만 경제적인 거 이외에서 불행감을 느낀다면 약간 불만이겠죠. 그럼 어떤 거에 대한 불만이 저는 좀 크냐면 저는 좀 약간 수치에 대한 욕심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저를 불행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압박을 주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이런 유튜브 채널에 평균 한 달에 한 2번 정도 나옵니다. 근데 저는 6시까지는 제 회사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 경제적 자유가 있는 제가 6시까지는 회사 일을 하는데 심지어 9시까지 외부에 나와서 유튜브를 찍어요. 그럼 집에 갈 때 되면 힘듭니다. 몸이 힘들어요. 그러면서 약간 불만이 느껴지죠. 아, 이렇게 힘든데? 나 그럼 힘들면 안 행복한데? 그럼 느낀 거죠. 근데 그럼 그다음부터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할까요? 제가 숫자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렇게 외부 유튜브를 나오는 이유는 제 이세무사 TV 채널의 홍보 효과 또는 나아가서 제가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홍보 효과가 있으리라는 기대감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기대감, 그런 욕심을 안 갖는다면 뭐 이런 밤 9시까지 이런 타 유튜브 채널 안 가도 될 거고, 또는 제가 운영하는 회사도 그래요. 제가 만약에 회사를 운영하지 않는다면 주식 투자 좀 더 열심히 하고, 아니면 지금 업무 반으로 줄인다면, 지금 업무 때문에 힘들 때가 가끔 있는데 업무를 반으로 줄인다면 좀 더 마음의 여유가 있고 편안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반으로 줄이지 못하는 것은 저 욕심이죠. 그게 진짜 아이러니한 거예요. 욕심 때문에 약간 불행을 느끼면서도 행복하지 못한 느낌을 하면서도 욕심을 계속 갖고 있는 거, 이게 아이러니인데요. 약간 이카루스의 날개 같은 거예요. 사람인지라 그렇게 살아온 거죠. 평생 20년 이상을 뭔가에 한번 몰두하면서 세무사 자격증 따려고 몰두를 하고, 주식 투자에 성공하려고 몰두를 하고, 세무법인 할 때 열심히 하고, 또 지금 유튜브 채널 제가 운영하는 회사 다 욕심을 내면서 열심히 하던 것들이 계속 관성의 법칙상 이어지면서 이렇게까지 하는 거 힘든데 라는 마음과, 한편에서는 그래도 내 목표를 위해서 달려야지. 그러면 목표를 위해서 달릴 때의 행복감은 사실 성취했을 때인데, 성취하기 전까지 불행감은 좀 있죠. 뭐 그럴 때 뭐 돈으로 살 수 없는, 내 목표를 살 수 없는 약간 그런 힘듦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럼 대신 나중에 성취했을 때 그 모든 과정은 다시 불행감 이런 것들은 다 보상이 되나요? 보상은 충분히 된다고 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가 딱 그 케이스인데요. 세무사 공부를 제가 한 1년 정도 했어요. 1년 동안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겠죠. 왜? 아니,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공부만 했는데 제가 그때 돈이 없었냐? 돈 많았습니다. 100억 이상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그 돈을 쓰기도 바쁜 그 젊은 30대 초중반 시절에 신림동에서 1년 동안 박혀 있었어요. 행복감 못 느꼈겠죠, 1년 동안. 하지만 그때 땄던 세무사 라이센스로 세무법인도 운영해보고, 지금도 제가 이세무사라는 별칭이 있었던 거. 그러면 저는 그 이후에 보상을 충분히 받은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유튜브를 처음 했을 때 10,000명도 안 될 때, 지금 20만 될 때까지 거의 2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2년 이상. 그러면 이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일 유튜브도 찍고 타 유튜브에 오고 하면 힘들어요. 힘든데? 근데 그래도 10만, 15만, 20만 될 때의 행복이 그걸 이겨내게 해주는 거죠. 고기 먹었던 그 맛인 거죠. 그거를 이룰 때는 당연히 행복하죠. 어찌 보면 그것을 위해서 과정이 좀 힘들더라도 요 정도의 불만, 불행이라는 표현 쓰고 싶진 않아요. 이 정도의 불만, 이 정도의 힘듦은 내가 이뤘을 때의 기쁨, 행복이 충분히 크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먹어봤으니까 계속 먹고 싶은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이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나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서 자격증,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세무사님이 이미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나서 세무사 공부를 한다라는 게 굉장히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30대의 그 젊은 나이에 많은 것들을 끊어야 되잖아요. 그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닌가요? 어떻게 끊을 수 있죠? 나 나가서 그냥 편하게 술도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고 친구들과 놀 수도 있고 해외여행도 막 다닐 수 있고 한데 굳이 내가 자격증을 지금 취득해야 되나? 그게 이제 뭐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또 어떻게 실행을 하느냐의 여부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목표 동기부여는 확실했어요.
돈은 많은데 어디 회사에 취업하고 싶진 않은데 그러면은 세무사 자격증이 가장 내가 지금 딸 수 있는 기본 지식이 있는 자격증이겠다라는 결론에 세무사가 목표. 그러면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나는 1년 안에 합격할 수 있어. 1년 정도 신림동에서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으니까 참아야지. 라는 과정, 그리고 결과.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하루하루의 힘듦은 어떻게 보면 좀 타고난 걸 수도 있는데요. 제가 그런 에피소드가 생각나네요. 담배를 피우는 동생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자랑을 합니다. 아, 형님, 담배 끊은 지 35일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을 냈어요. 독립운동하냐? 그걸 하루하루 왜 쉬고 있어? 그냥 끊는다고 결심했으면 끊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거를 목적을 딱 결심하면 과정에서 힘듦은 있지만 그냥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무사 공부를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 1년 동안의 과정이 그날그날은 힘들었어도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왜냐면 제가 결심했으니까. 그지 않아요? 제가 그런 말 들어봤어요. 유튜브 할 때 가끔 술자리 친구한테 야, 나 유튜브 하는 거 좀 힘들긴 하더라. 이 나이에. 근데 친구가 딱 그러더라고. 야, 네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 맞아요, 그 말은. 내가 안 하고 싶으면 저는 경제적 자유가 있다고요. 안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안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냥 지금 하고 싶어서 하는 걸 거 아니야? 하고 있으니까. 하기 싫으면 안 했겠죠. 하고 싶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취의 행복이 더 크니까. 세무사 공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세무사 시험 제가 목표를 세웠고 합격하고 싶어서 한 거니까 그거 뭐 1년 동안 그 정도 공부한 거가 뭐 대단히 고생이고 돈 많은데 왜 하냐라는 생각은 해본 적은 없습니다. 내가 결심을 했으니까 따고 싶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세무사란 직업을 가지고 계시고 부자이신 세무사님은 돈이란 뭐라고 생각하는지랑 그리고 좀 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이 요즘에 정말 많은 것 같은데 그런 20대, 30대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사실 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는 주식 투자도 이렇게 책으로 공부한 것처럼 돈에 대한 책도 진짜 많이 읽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에 대한 책 뭐 이런 것들 많이 읽어서 좀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엔 그냥 돈은 그냥 약간 저희 가치관으로만 말씀드린다면 그냥 자본주의 사회가 낳은 괴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본주의 사회 살면서 돈이 어느 정도의 괴물이냐면 어찌 보면은 자본주의라는 사회의 계급을 만든 걸 수도 있고 돈이 없으면 일주일이면 우린 죽을 수도 있어요. 돈으로 음식을 못 사고 돈으로 살 집이 없고 돈으로 입을 옷이 없고 그러니까 돈은 어찌 보면은 너무나 무조건 필요한 것. 없으면 죽습니다. 근데 돈이 너무나 막 많아지면 뭐 자본주의 괴물로 바뀌는 거. 그러니까 적을 때는 돈은 무조건 있어야 하는 것, 돈이 많아질수록 약간 괴물이 될 수도 있는. 그래서 돈은 꼭 필요하지만 하여간 돈에 대한 가치관 이런 건 꼭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나아가서 말씀하신 것처럼 20, 30대 분들은 아직 막 돈 때문에 괴물이 됐진 않았을 거예요. 돈이 꼭 필요한 단계겠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좀 있는데도 아직 경제생활 안 하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경제생활 좀 바로 시작하면 좋겠어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20, 30대이면서 나는 부자가 언제 되지? 여러분들이 목표하고 실행하는 그 시점부터 여러분들이 목표 지점이 어딘지는 각자 다를 거예요. 오늘 결정을 했으면 오늘 모두 다 저런 거 있잖아요. 출발선이 다르다는 말은 되게 많이 하죠. 근데 사실 출발선은 우리가 정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아까 뭐 사회구조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출발선은 사실은 태어나면서 좀 정해진 여러 가지가. 예를 들어, 나 정말 이쁘게 태어났어? 그럼 그것도 돈 갖고 태어난 거랑 똑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 연예인 됐을 텐데.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하게 태어났어? 돈 갖고 태어난 거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꼭 금수저로서 돈만 받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유전적 재능들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린 출발선이 다릅니다. 근데 그 출발선이 다른 각각의 위치에서 시작을 했을 것이고요. 근데 저는 종착역도 다르다고 봐요. 종착역이 일단은 1차적으로는 각자가 정하는 걸 겁니다. 돈에 국한시켜도 돈이 나는 10억 정도 있으면 돼. 또는 50억 정도 있으면 돼. 100억 정도 있으면 돼. 그 종착역을 일단 만드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뭐 20, 30대니까 거의 뭐 다들 비슷한 근데 이제 유전적 요소만 다른 그 출발선에서 종착역까지 기간은 다 달라질 거예요. 근데 그 종착역까지 기간이 내가 목표 금액을 1억이냐 100억이냐 그 달라짐보다 그 과정에서의 달라짐은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유전적 요소로만 우리가 산다면 사실은 아무도 열심히 할 필요가 없겠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이유는 열심히 했을 때 아까 제가 확률을 말씀드렸는데 열심히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확률 100% 높죠. 왜? 똑같은 유전적 요소가 있다면 당연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많이 벌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타고난 천재인데 열심히 안 하는 사람과 타고난 천재인데 열심히 하는 사람과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결과값이. 그래서 우리는 타고난 무엇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사실 누구랑 뭐 유전자 검색을 하지 않는 이상은 몰라요. 하지만 그 과정은 서로 비교가 될 거예요. 내가 쟤보다만 열심히 하면 확률적으로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결국 자신감일 수도 있어요.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냐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세무사 공부를 1년 만에 할 수 있었던 자신감은 딱 그거였거든요. 내가 6시부터 밤 12시까지 하루에 제일 많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침 6시부터 밤 12시면 18시간이에요. 밥 먹는 시간 빼도 17시간, 16시간을 공부만 했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머리를 유전적 요소로 잘 받았던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신림동에서 남들은 무슨 10시간도 안 하는 애들이 태반인데 나 16시간 이래? 내가 무조건 합격하겠다. 마찬가지로 돈을 버는,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도 내가 쟤보다 이렇게 열심히 했어? 아까 말했죠. 열심히 했는데 안 될 수도 있다. 피드백 계속 해보세요. 내가 열심히로 과연 직업 선택에서 열심히 내가 잘하는 직업에서 열심히 했는지, 지출 통제도 열심히 했는지, 재테크도 열심히 했는지 해서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안 될 확률이 서로 있더라도 사회 구조상 뭐든 나는 너무 물려받은 것도 없고 안 될 확률이 서로 있더라도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고 한번 열심히 마지막이라고 생각해보자 라고 출발선성에 서서 종착 지점까지 좀 열심히 가면 제 인생의 경험상 100% 목표 달성은 못하는 분이 있을지라도 80%까지는 대부분 도달하더라 라고 젊은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무사님 유튜브 채널 소개와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우리 리치 구독자 여러분들과 좋은 말씀 드리는 시간 가졌고요. 저는 시작할 때도 인사드렸지만 슈퍼개미 이세무사 TV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 투자자 이정윤 세무사였습니다. 제 구독자가 지금 20만에서 한 5천 명 모자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20만이 빨리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